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에서는 올해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190여 건, 피해액은 200여 원에 달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지 않은 유령 가구를 만드는 방식의 전세 사기 사례도 나왔는데 사회초년생인 세입자들은 법적 구제 방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현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오피스텔. 지난해 10월 이곳 세입자들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습니다. 보증금 규모는 약 20억 원에 이르는데 임대인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법원 정맥에서 이제 배당 요구 신청을 하라는 그 등기가 날라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연락을 드리니 뭐 종부세 체납이나 그 근저당권 설정된 게 이제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피해자 모임을 결성한 세입자들은 황당한 소식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립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또 다른 가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총 11층, 1101호까지 등록돼 있는데 1102호가 존재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등기부 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또 다른 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가구는 배당조차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과 높은 근저당권을 걱정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책임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세권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근저당권자에게 돈이 먼저 배당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을 수 있고 결국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는 총 192건, 200억 원을 넘는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전담팀을 꾸려 전세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총 30억 원을 투입해 월세와 이사비, 대출이자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피해 건물의 관리 부실 문제 해결, 단전 단수 유예, 법률 구조 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해 비슷한 사기는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40억 원을 들여 내수생활체육공원에 인공 암벽장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완공 5개월이 넘도록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태 관리 주체를 정하지도 못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혈세를 들여 시설만 갖춰놓은 실정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내수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선 국제스포츠 클라이밍 센터입니다.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의 리드벽과 스피드벽, 볼더링벽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국비 3억 원과 도비 18억 5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4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완공됐음에도 반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거미줄만 무성할 뿐 운영은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외벽에 가서 운동을 하려면 가까운 대전이나 대전도 한 40분 1시간 거리가 되고 아니면 충주 수안보까지 가야 됐는데 청주에 건설된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감에 찼었고 만들어진 지는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 개장을 안 해가지고 그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빨리 개장을 해가지고 저희 선수들이나 동호인들이 하루빨리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는 애초 올 봄쯤 시설을 개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시설 운영관리 문제 등으로 개장 시기가 올해 말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을 위해선 시설을 운영관리할 안전관리사 채용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해 모집 공고도 내지 못한 실정입니다. 인공 암벽장 외에도 또 주변에 야구장도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단체나 그 연맹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거에 위해 혈세 40억 원을 투입하고도 개점 휴업 상태인 청주 인공암벽장. 시설 조성에만 급급해 실질적인 운영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며 허술한 시 행정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경북 김천의 인공암벽잔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이곳의 경우 공인인증도 받지 못해 애초부터 대회 유치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현철 기자입니다. 김천 종합스포츠타운에 조성된 인공암벽장입니다. 준공 당시 전국 최고 높이로 스포츠 특화도시 김천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대회 개최 한 번 없이 관리비로만 수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9억 원을 들여 지은 인공암벽장이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암벽장 준공 이후 현재까지 대회 유치에 필요한 공인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겁니다. 암벽을 타기 위한 홀드의 개수와 거리 등 시설 공인을 제때 받지 않아 애초 대회 유지 자격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따져보면 이제 전국 단위 대회가 실질적으로 잘 없습니다. 한 4개인가 5개밖에 없거든요. 또 뭐 대회를 나봐도 실질적으로 그 나온 사람들 뭐 100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이제 이게 전국 단위를 하기에는 뭐 돈은 비싸고 효과는 없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암벽장을 통해 전국 단위 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특화 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김천시의 구상이 무색해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대회 개최조차 할 수 없는 이 인공암벽장에 다음 달 6천만 원짜리 점검 계단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천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인공암벽장에 대한 공인인증 추진에 나섰지만 허술한 행정 실태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요즘 공해 수준으로 나붙는 정당 현수막,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사실상 권고 수준이다 보니 규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철에만 보이던 정당 현수막, 이제는 어딜 가도 쉽게 눈에 띕니다. 각 정당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받게 된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점은 그게 특히나 또 언론으로부터 소개받는 구소정당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걸로 믿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엇갈립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서로 하고 있구나, 그것을 좀 기웃을 더 알겠더라고. 저렇게 남발을 하니까 보기 싫어요. 아, 우리 정당에서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없고 다 상대방 헐뜯는 거. 아주 전 그거 제일 싫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운전 이거 사게 타면서 볼 때는 가리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가 유익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안전사고와 피로감 등을 이유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는 시민 피로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새 지침은 지난 5월 8일부로 적용됐습니다. 우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로 등에는 2m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하고 가로등에는 2개를 초과해선 안 됩니다. 또 설치 방법과 기간 등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신속하고 강제성 있는 정비를 하기 어려웠지만 강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정당이 이에 따라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만큼 각 정당 차원의 1차적인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기념일이 몰린 5월이지만 지역 화훼업계 표정은 어둡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기름값 등에 따른 가격 상승의 수요가 줄면서 카네이션 매출이 예년보다 2.3%가량 줄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인근 화훼 단지입니다. 가게 한켠에 팔리지 않은 카네이션이 줄지어 진열돼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화훼 농가만 100여 곳이 있지만 카네이션 소비가 줄면서 재고 처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어렵습니다. 예, 모든 물가는 다 올랐지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올려갖고 가와도 원리가 못 받는 종목이 많아요. 그게 너무 힘듭니다, 진짜. 영농 자재비와 기름값,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꽃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는데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몰린 5월 특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카네이션 값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한 30% 이상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꽃값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거래된 카네이션은 8만 5천여 건. 지난해와 재작년에 비하면 23%와 29%가 줄었습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난 지역 화훼 농가가 이번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HCN 뉴스 송경우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 촬영. 최근 관련 범죄는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학교 등 감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제가 사는 동네였어서 뭔가 안심하고 다니긴 했는데 뉴스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하면 한 번씩 쓰레기통도 보게 되고 천장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조금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연평균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6천여 건. 우려가 커지면서 포항시의 경우 여성 관련 시설에 불법 촬영 탐지 장치 예산을 시범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여성문화관에도 여성 전용 수영장과 평생교육 또한 여성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여성문화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는 현장 단속을 보완하고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여성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은 이렇게 천장에 설치됐고 24시간 운영됨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이외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기엔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때문에 해수욕장 내 공중화장실 등은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이제 여성 친화도시 포항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은 명백하게 범죄이고 실제로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포항을 찾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이제 피서지 중심이나 관광지 중심에도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면 불법 촬영 차단을 위한 활동은 현재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와 예찰 활동이 전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법 촬영 기술과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슈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집값 반등의 신호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실제로 지금 상황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뭐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반등의 신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연말 22년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둔촌 주공과도 다 맞물려 있고 PF 뭐 이런 대출까지 다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부양 정책을 1월 3일에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네네. 특별보금자리 론까지, 즉 집 사라고 지금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공개가 된 서울의 실거래가량 데이터입니다. 거래량 데이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2년 하반기에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왔지만 한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몇 건이냐면 2월 달이 한 2,500건, 그다음에 3월 달이 한 3,000건. 물론 3월 달은 좀 더 늘어날 겁니다. 네네. 자, 근데 월 평균 거래량이 서울이 한 6,000건 정도 돼요. 지금은 이거의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 거는 맞지만 여전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매우 약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거래량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럼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을 때 진짜로 회복을 하는 시점이 보이는지 네.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네,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요. 자,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실제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뭐 네. 말로는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지금 사고 있냐, 안 사고 있냐가 거래량 데이터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세 하락할 때는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시장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늘죠. 이때가 언제예요? 13년 3, 4, 5월 달, 그 다음에 9월, 10월, 그 다음 14년 초반. 자,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거래량, 평균 거래량보다 지금 많아지죠. 이렇게 거래량이 1년 이상, 그러니까 요때 보시면 거래량이 요때도 좀 몇 개월 늘었죠. 이때도 몇 개월 늘었죠. 이런 거 말고 거래량이 1년 이상 평균 이상치로 꾸준하게 늘어나요. 언제처럼? 2013년, 14년처럼. 보시면 출렁출렁 거래량이 계속 늘죠. 그리고 그 양이 평균 이상이잖아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바로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가, 그때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하는 신호탄이라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어때요? 평균에 지금 택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집값 하락이 앞으로 더 계속 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들을 좀 내놓으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목해야 봐야 될 네. 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일단 본질적으로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네. 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 소득이 두 가지 소득이 있어요. 그냥 소득이 있고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1억이면 내 소득은 1억이지만 실제 소득이 1억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뭐 국민연금 빼고 건강보험 빼고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거,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거든요. 그 소득 대비해서 몇 배가 비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몇 배죠? 23.7배입니다. 서울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24년을 내가 모아야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이런 가격은 우리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27배까지 갔거든요. 27배까지 갔던 이런 일은 원래는 없었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터지고 자산시장 버블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임대차 3법까지 생기면서 전세가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완전 미친 듯이 올랐던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서 완전 지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몇 퍼센트 떨어져야 되냐면요. 한 20에서 30%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까지 떨어지려고 해도 최소한 20% 떨어져야 되고요. 네. 이 저점 12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쌀 때 사는 거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택 구매력 지수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자, 아까 소득 대비한 이 PIR 데이터에는 사람들의 소득,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들어갔죠. 여기에 하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아주 많이 고려하는 것 중에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좋을 때 사면 되고,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한 달에 500을 버는데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이렇게 2014, 15년처럼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내 소득에서 주택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부담이 작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인데 지금 내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한 130, 150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뭐 진짜 땡큐죠. 땡큐죠. 네, 그렇죠.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얼마냐면 30.2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제일 부담스럽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고점이 71이에요. 지금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 150만 원이었다. 그럼 지금 얼마다?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가 500 버는데 300만 원 넘는 돈을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에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금리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보금자리론이나 1월 3일 부동산 특별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뭐 부양 정책을 펼쳐도 지금 대출 끌어다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데이터에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언제 집을 사셔야 되냐? 얘가 이렇게 서울은 지역마다 다 다른데 서울은 최소한 60 넘었을 때, 60이 넘었을 때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은 30입니다.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득이 배 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적절하게 세 가지가 다 사람들의 소득은 느는데 주택 가격이 한 20% 떨어지고 금리도 한 20%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 구매 지수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가 바로 집을 살 때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데이터 상황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선시대 역관, 외국어 통역을 맡던 외교관입니다. 그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기획전시가 부산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염원을 담은 전시에서는 역사 속 외교의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중인 출신 문인들의 모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시를 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몽골어와 외어 등 외국어 공부를 위한 회화책, 그리고 일본이 조선 왕에게 선물한 병풍도 눈길을 끕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 조선시대 역관의 활약상을 볼 수 있습니다. 통사라고도 불리는 역관은 외교관 중 하나로 통역을 맡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을 오가며 새로운 문화를 접했던 지식층이었습니다. 이들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가 한창인 가운데 역사 속에서 외교를 통한 성과를 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부산이 지금 현재 제일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030 이제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이제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럼 세계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 생각에 먼저 이 전시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 궁중현판과 보물로 지정된 일본 여도 등 쉽게 볼 수 없던 유물도 선보입니다. 교통도 불편했던 시대인데 이제 외교를 위해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의 정체성과 연관된 외관 이야기, 그리고 옛 부산 동네의 역관, 소통사의 활동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있었던 역관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만약에 그 시대 때 내가 부산에 살았으면 그런 이런 역관으로서의 뭔가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이번 전시는 역관의 역할뿐 아니라 그들이 부산은 물론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명합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문화의 창구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러한 전통이 조선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현대까지도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로 더 발전된 개방적인 도시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느끼고, 세계를 상대했던 조선의 외교관, 역관. 오늘날 외교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전시회는 7월 9일까지 열립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지난달 이상기온으로 경북 포항 사과 주산지인 죽장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사과꽃의 수정 매개체인 꿀벌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죽장면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열매가 달려있지만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일부는 꽃망울을 터뜨리지도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일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희 밭 같은 경우는 한 홍도 4년생인데 한 90%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 나무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말라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꿀벌 폐사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꿀벌의 기생에 병을 일으키는 응애가 벌통을 점령하며 꿀벌이 집단 폐사했는데 수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냉해로 인해 사과꽃에서 꿀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꿀벌을 통한 수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곳곳에서 결실 불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가는 급한 대로 꿀벌 대신 호박벌 통을 농가에 가져다 놓았지만 개체수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호박벌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결실을 시켰다고 보거든요. 요거는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해줘가 참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걸 갖다 예산을 좀 확보해 갖고 많이 좀 그 내내 농가에 보급을.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3,500여 헥타르. 죽장면의 피해 면적만 380여 헥타르로 과수 재배 면적의 70%를 웃돕니다. 때문에 올 가을 사과 수확량이 크게 줄어 판매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량도 제가 봐서는 올해는 많이 안 줄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굉장히 조금 심각하리라고 이래 봅니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재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구제역이 이어지며 축산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속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방역 조치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남궁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사료가 상승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소 사육 농가들에게 구제역은 치명타를 안겨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소 600kg 경매 가격은 343만 원으로 사흘 전인 12일 570만 원에서 40% 급락했습니다. 농가의 입식 제한과 민간 소비운동 등으로 서서히 회복하던 속값이 구제역에 다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가축과 축산 관계자의 이동금지 등에 따른 출하 제한과 사료 공급 차질이 일어나고 있고 송아지 출산과 가축 이상 증상 등의 수의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출하해야 되는 게 못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금융이라든지 여기에서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지원이 돼서 소 구제역 발생으로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든 반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돼지고기 가격은 구제역 여파로 며칠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 불안하셔서 그런지 좀 덜 찾는 것 같고 돼지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동 제한이 걸리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물건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갑자기 좀 폭등을 한 수준이죠.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과 12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축산농가 일부소의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접종을 마친 3개 농가 모두 법적 기준인 80%를 밑돈 것으로 전해져 백신 접종이 확산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의 흐름을 관통해온 HCN 뉴스가 한층 더 새롭고 한층 더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HCN 뉴스. HCN 뉴스. HCN 뉴스.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